오늘은 제가 어머니 한 데서 전수받았던 물김치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네, 이제 영상이 다소 완전히 엉망입니다. 이게 뭐 보여드리려고 찍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영상보다는 제 설명 위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왜냐면 이 더위가 가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없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형편없는 영상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옛날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죠.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걸 많이 응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음식에 이렇게 약초를 넣는 거. 일단 감초 같은 경우에는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북한에도 있거든요. 북한에는 약국의 감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모든 그 약재들을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감초거든요.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단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우리가 이미 이제는 단맛에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달지 않으면 맛없다고 하죠. 그래서 그 단맛을 어떻게 낼까 궁리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어머님 생각이 딱 들어서, 감초만 넣을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약재들 함께 응용하면 되겠구나. 그래서 떠올려 보니까 어머님께서 이런 물김치를 할 때마다 산에서 좀씩 해왔던 약초들을 가지고 이제 물김치에 그 기본 베이스로 썼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감초와 구기자, 둥글레는 굉장히 구수한 맛을 냅니다. 그리고 여성들 미용에도,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. 이렇게 넣게 되면 굉장히 그 깊은 맛이 납니다. 김치에서, 그 물김치 육수에서.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황기가 들어갑니다. 황기는 우리가 닭백숙을 해 먹을 때도 꼭 집어넣잖아요.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 이제 이 땀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황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약재로는 4가지가 들어갑니다. 꼭 번거롭더라도 한번 이제 약재상에 가서 사다가 이렇게 육수를 내놓게 되면요, 물김치 만들 때마다 좀씩 이제 섞어서 쓰셔도 되고요. 저는 이게 한 번 끓여낸 거를 한 번에 이제 다 쓰는 편이거든요. 왜냐하면 많이 주문을 받기 때문에 그 주문량만큼 하려면 한 번 우려낸 육수를 한 번에 이제 그 다 쓰는 편입니다. 여기에 이제 그 집에서 돌아가는 이런 과일들 있죠. 잘 안 먹고 쭈글쭈글해지고 뭐 이런 과일들이 있으면 다 넣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표고버섯이 들어갑니다. 표고버섯 말린 거 있죠. 얘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한다라는 건 잘 아시죠. 한국에도 오니까 김치 육수를 낼 때랑 많이 쓰는 거 제가 이제 봤는데요. 역시 표고버섯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특유의 깊은 맛이 함께 어우러져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인공 조미료를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버섯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 그 다시마, 우리 육수 낼 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다시마 있죠. 그리고 저는 뭐를 꼭 쓰냐면 멸치 대신에 쓰는 게 있어요. 그 황태 뼈 있죠. 그 황태를 먹고 나머지를 꼭 모아두고요. 그리고 없으면 구매라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 명태 대가리 있죠. 이렇게 함께 넣어서 무랑, 그리고 채소를 가릴 때 파 뿌리 정도 같은 거 나오죠.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1시간 정도 우려냅니다. 한 15분 정도 있다가 그 다시마는 꺼내고요. 이렇게 해서 김치 육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, 약이 되는 김치 육수의 가장 기본이 만들어지는 거죠. 지금 이렇게 더덕을 손질을 하는데요. 아니, 김치 하는데 웬 더덕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더덕 물김치를 함께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네,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김치에 들어갈 이런 재료들이 보이죠. 네, 지금 보면 더덕을 손질하는데요. 자, 이제 김치 육수와 함께 어우러져서 들어갈 사과, 무, 뭐 배, 양파, 그건 본인이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간은 뭘로 하냐면 새우젓,
그러니까 이렇게 무랑 배랑 사과랑 이제 갈 때 새우젓을 함께 넣어서 갈아주세요. 그리고 맨 소금을 넣는 게 아니라 새우젓으로 일단 간을 하고요. 그리고 저는 해마다 양파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양파를 몇백 킬로씩 사서 이제 절여뒀다가 함께 갈아서 그 양파 소금물 그걸로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더덕은 제가 어머님한테서 배웠던 건데, 북한은 더덕이 없잖아요. 이제 봄철에 산나물 날 때 이제 혹시 더덕이 보이게 되면 어머니가 많이 캤을 때는 꼭 더덕으로 물김치를 합니다. 이 더덕과 함께 들어갈 지금 미나리고요. 여기에 넣는 거는 본인들 마음대로 넣으셔도 됩니다. 저는 보통 미나리랑 오이, 마늘은 이제 편으로 썰어서 들어가고요. 네,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겠죠? 약초 우려낸 물과 그 다음 이제 사과, 배, 무, 그 다음 새우젓, 뭐 이렇게 양파 절인 물 이런 걸 다 함께 해서 갈아서 육수를 뽑아내는 거죠. 네, 여기 보면 물김치에 들어갈 마늘 편을 이제 썰고 있는데요. 그 배추김치를 만들 때도 백김치에 이제 편으로 썰어서 들어가게 되면 또 드시는 맛이 또 별다르고요. 그리고 지금 육수에 들어갈 배를 지금 갈려고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. 배가 상태가 좋으면 그대로 이제 편을 썰어서 넣어도 되는데요. 안 좋다라고 싶을 때는 다 갈아서 넣으시면 됩니다. 육수가 지금 끓기 시작을 하네요. 근데 이게 끓기 시작하면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정말 먹을 게 없는 그 땅에서 어머님께서 집에 귀한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정성 담은 이 물김치 한 그릇 내놓게 되면요, 정말 오시는 분들이 그 물김치 한 그릇이지만 너무나 많이 대접받고 간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던 모습이 지금도 이제 기억에 생생합니다. 걔네들이 합쳐지면 육수물이 되는데요. 이렇게 만들어낸 육수는 저녁에 혹시 출출할 때 국수 좀 말아 먹을까? 이럴 때 멸치 육수 내느라고 하지 마시고요. 이 김치물을 넉넉하게 만들어 드셨다가 여기에 국수를 말아서 드셔도 되고요. 속이 좀 더부룩한데 라고 생각나실 때, 그럴 때 이제 드시게 되면 굉장히 속이 편해진답니다. 예, 육수가 우러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냄새에 정말 냄새가 너무너무 좋거든요. 그래서 얘가 식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뭐를 하냐면 바로 국수를 먹습니다. 약초는 아까우시면 다시 한번 우려내서 써도 되고요. 그리고 이쁘게 단장할 고추도, 홍고추도 잊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백김치입니다. 꼭 잊지 마실 거는요, 배추 밑에 꼭 무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꼭 드십시오. 육수가 만들어졌으니 백김치도 만들 수 있고, 자, 더덕 물김치도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런 육수는 충분히 해뒀다가 다음에 한번 그 여러 가지 재료만 썰어 놓게 되면 될 수 있는 육수를 이제 많게 되면 냉장고에 두셨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올여름 아주 시원하면서도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제가 만든 물김치,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십시오.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정말 보양식으로, 물김치 한 그릇이 무슨 보양식이겠나 하지만요, 꼭 보양식으로 드실 수 있는 제가 만든 물김치입니다.